2015년부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쭉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저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혼자 누구죠? 네, 혼자 저예요.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냈거든요. 제가 이 출판사가 한결, 저희 큰애가 이름이 한결이거든요. 제가 출판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내용은 아이 셋, 싱글맘, 여공 3억. 벌써 안 읽어도 될 것 같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썸머에 관한 동기부여랑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완벽한 시간은 없다. 이제 제가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경단녀가 되고 애가 셋이 되면서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차를 갖다가 제가 언덕에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잠그고 내렸어야 되는데 기아를 살 중립해놓고 그냥 내린 거예요. 차가 쑥 흘러가가지고 정차했던 포토를 빵 박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 왜 이렇게 멍하게 살지? 나는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 존경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나 이렇게 멍할까? 세상으로 한 발을 좀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안이 들어온 게 아이를 지었죠. 아마 다단계였으면 다단계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큰애가 큰애가 4살, 얘네가 2살이었는데 딱 어린이집을 갈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이로 3살이죠. 얘네가 쌍둥이에요. 남자 여자 쌍둥이. 근데 이제 애가 셋이 된 거죠.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험회사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브레이크업을 하고 애 셋을 양육비 없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없어서 그때 사내 회사에서 그때 여름에 종신보험을 버팔로 텐트를 줬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아, 연식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그때 텐트를 그 회사 제 자리 바로 옆에다가 해놓고 애들을 여기서 지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막 열심히 읽어준 다음에 자면 나는 밤새 이제 RP를 다 외웠죠. 그래서 CI 약관을 놓고 외우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CI 병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상동맥, 우회설, 뭐 대동맥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외우면서 밤을 샜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너무 해맑아요. 여기 막 동화책 읽고 막 자고 막 애들은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1학년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학교에 딱 갔다가 한시간 와요. 그러면 교문 앞에 엄마들이 쭉 서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역삼역에 출근했다가 애 올 시간이면 1시에 이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으로.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아, 여기 엄마 있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엄마한테 가방 휙 벗어 던지고 놀이터에서 한참 이제 지네들끼리 친해지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제가 데리고 다시 회사로 오는 거죠. 회사를 딱 왔는데 오는 길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잠깐만 올라가서 청소 하나만 뽑고 올 테니까 얘 잠깐만 봐달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는 거죠. 제가 청소를 이제 막 뽑다 보니까 그리고 내려왔더니 애가 자에서 깼더라고요. 그 애를 데리고 그때 석촌역에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촌역 스타벅스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얘가 있으면 고객님이 신경 쓰여서 계약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다가 종이랑 색연필이랑 막 주면서 아는 척 하지 마. 이거 아는 척하면 우리 끝이야. 밥줄 달릴 문제니까 화장실은 저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절대 엄마 올 때까지 아는 척하지 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기분 좋게 고객님한테는 먼저 가시라. 내가 나머지 정리하고 가겠다. 보내고 이제 가는 거 보고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야 신난다.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까? 치킨 먹으러 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일기
다음날 일이다 이거예요. 제목이 엄마 회사. 학교에서 나오고 엄마 회사를 따라갔다. 우리 엄마는 중요한 서류를 회사에 놓고 조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잠에서 깨어나 나 혼자서 원카드를 했다. 그거를 하는 동안 자동차 70대나 왔다 갔다 했다. 엄마는 왜 늦었냐면 엄마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도 일을 한다.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잘하고 싶다. 우리 엄마는 세상이 회사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일기를 쓴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워킹맘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아이탄 피플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10분씩을 인터뷰하는 게 있었는데 제 1호가 저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라이언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인터뷰했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게 이 일기장을 오픈하면서 나 되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진짜 되고 싶다는 마음이 불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가고 많은 그 워킹맘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여기서 내가 올해 2024년 썸머에 3풀 이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처음 두 분? 이분들은 자기를 되게 잘 쏘시는 분이 아닐까. 왜냐면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사느냐? 다른 사람은 돼. 넌 될 수 있어 해도 내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어떻게 나를 북돋으면서 나를 업시키나? 그건 아마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저의 불안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책 읽기를 엄청 열심히 해줬거든요. 하루에 20권씩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줬어요. 그래서 뭐 리버스킹 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 허스키였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의 약속처럼 그 아이들이 엄마가 들려주는 책을 귀로 듣고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책 읽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권씩을 읽어주면서 너무 많은 감성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들만 읽는 건데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도 책을 엄청 열심히 읽어줬어요. 그래서 끝내는 책을 이제 내기도 했어. 한 번은 청소력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읽었었어요. 이 책은 청소를 깔끔히 하면 운이 좋아져서 되게 돈을 많이 벌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애들이랑 읽어주고 나니까 애들이 고스톱을 치기 전에 갑자기 막 이제 화장실이면 몸에 막 청소를 해요. 엄마 돈 따려고. 운이 자기한테 들어와라. 근데 이게 일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설거지라고 안 하고 설부자. 이걸 하면 부자가 된다. 내가 맨날 서로 설부자는 내가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설부자. 우리 집은 설부자. 설거지 없어. 오늘 설부자는 누가 할까?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을 갔다 늦게 올 때면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지금도 정말 기가 막혀요. 애들이 옷도 탁탁 정리해서 예쁘게 해놓고, 애들이 기특하죠.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이제 어제도 못 보고 오늘도 못 봐서 서운해요. 그만큼 딱 치워지고 책상 위에 딱 이 편지가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되게 참 같이 성장하는 지역이었어요. 한 번은 이거는 또 고객들과도 책을 많이 선물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자기 통제의 승부사 3화이.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 책이 엄청나게 재판대에서 팔렸다는. 제가 참 자신의 이해자가 좀. 근데 3화이라는 이제 조조의 책사죠. 제갈공명은 유비의 책사인데 이 사람은 조조의 책사예요. 제갈공명은 아주 신출귀몰하게 막 이런 것들을 막 기가 막히게 해서 이겼다면 이 사람은 과하지 않아요. 늘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조조 4대에 걸쳐서 오래오래 살면서 책사를 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막 미친 척도 해보고 조조한테 죽은 나갈까봐 침 흘리면서 다윗처럼 그러기도 하고 진짜 대단한. 이 사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선물을 해요. 하나 처음에 이관을 딱 달았는데 제가 저희 지점이 어른들이 되게 많아서 이관이 받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관을 딱 받은 거예요. 6명을. 근데 그 중에 한 명 전화를 했는데 대표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갔더니 문을 한 3번을 열고 들어갔는데 대표님실에 막 소나무로 조경이 쫙 너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썸머 기간이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모키 50, 모키 60 모키는 그거 50만 하자 이러고 왔는데 이렇게 큰 대기업,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나에게 50만 원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을 거야. 모키 50, 모키 50. 대표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웃으시면서 아니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냐고. 제가 계속 모키 50, 모키 50밖에 없으니까 50만 원밖에 안 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표님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 또 가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들고 간 거죠. 갔는데 한참 또 저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 근데 이제 처음에 까이고 나서 돌아오는 그 문을 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나왔을까? 나 왜 이렇게 아줌마 같지? 나 왜 머리 묶었을까? 내 가방을 왜 이렇게 흐질흐질하지? 아니 뭐 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요. 한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날도 계약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여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책을 하나 딱 드리면서 거기다 이제 엽서를 썼으니까 대표님 계약은 별로 안 하시고 뭐 그러시지만 이 책 대표님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기 책이 너무 많고 읽을 게 너무 많대. 그냥 가져가요. 근데 앞에 대표님께 이렇게 써놔서 남들 주기도 뭐하니까 그냥 두셨다가 머리 식힐 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고 나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지네 이거 뭐나 봐.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2주 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행운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근데 전화 딱 와서 받았어요. 대표님 어인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번 사주고 싶다. 와라.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죠. 일식, 한정식, 뭘 먹지? 소고기? 대표님인데. 그리고 이제 갔는데 구내 식당에서 그냥 된장국에 그냥 김치 이건 또 뭐지?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 제가 써드린 엽서가 깔끔한 대표님실 벽에 이게 제 엽서를 꽂아놓으셨더라고요. 계약은 안 하고 이건 뭘까? 그렇게 정말 한 6, 7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신년에 구정인가? 하여튼 10년에 제가 건강의 세트를 쫙 예쁘게 포장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대표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으면서 제가 그날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오늘은 계약하는 날인데요.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그때 갑자기 대표님이 법인으로 하지? 그래서 법인 200만 원 계약. 우와. 그게 7.8기. 근데 그게 제가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날도 그냥 얘기하다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나 오늘 무조건 나는 계약을 한다. 난 한다. 무조건 할 거야. 그렇게 그냥 강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진짜 보기 싫어하고 자기 뭐 하나 명장이랑 같은 서울대 CEO 과정 하고 있고 뭐 엄청난데 계약은 저한테 하시는 거죠. 윤혜영이 좋은 이유는 나는 뭐 재정 전문가 척 안 해보고 싶고 나 보험 아줌마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고 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지금까지 하고 3컬러도 최초 1회 제일 먼저 계약하신 분이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계약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왜 내가 윤혜영 같은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야 되지? 근데 그 질문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대표님이
제가 그 질문을 하면 내가 이걸 보여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제가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야. 대표님이 저 같은 보험 아줌마한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애 셋을 키우는 건강한 이 나라의 아줌마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했죠. 근데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안젤리나 졸리가 누군가. 아직도 몰라. 아직도 그분은 안젤리나 졸리를 브래드 피트 아세요? 몰라. 진짜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먹고 싶다 하나 길모퉁이에 돌려있을 때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설레임으로 그걸 이렇게 내다보면 설레임이 순간이 만나지지 않을까? 길모퉁이에 저건 나에게 위협과 공포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위협과 공포로 끝나겠죠. 썸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는 이제 본론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텅 빈 사무실에 가서 불을 딱 켜요. 주로 5시 반에서 6시에 켰어요. 그러기를 몇 년을 했죠.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늘 3시에 학교를 가요. 아동학대.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스스로 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는 거다. 왜냐면 오전에는 사고를 하죠. 안 싸워. 근데 이제 오후에는 이제 지지고 없고 막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일찍 가서 저녁은 맛있게 하지만 아침에는 빨리 나가요. 그러면 한 번은 집에 뭘 넣고 와서 왔더니 문이 대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애들이 문 안 닫고 갔어. 그래도 뭐 잃어버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제 텅 빈 그 사무실에 이렇게 오면 불을 제가 먼저 켜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본부 1등 윤혜영이야. 나는 월 3천씩 번다. 나는 50kg 몸에 짱이야. 그거를 미친 듯이 외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빈 공간에 에너지는 아침부터 제가 쏘고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 선배님을 이기고 싶으면 먼저 와서 한번. 그리고 한 번은 이 책에 있는데 3가지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숨을 참고 하루 3번 저 소원을 쓰면 100일 동안 쓰면 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숨을 참고 저 소원을 100번을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저런 것도 해봤어요. 늘 동기부여를 진짜 열심히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면 그 누구도 나를 붙어줘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딱 보면 윤혜영 너는 너무 멋있어. 오늘은 너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가라앉으니까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3가지로 늘 심플하게 써요. 늘 이렇게 써서 벽에 붙여놓고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특히 서머 때면 더 더욱이 서머 때면 서머 때 보는 그 드라마는 다 끊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관련된 엄청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주로 봐요. 아니면 운동 영화 이런 거. 트레이닝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취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걸 봐요. 뭐 슬램덩크,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큐, 에이스 오브 다이아몬드 뭐 이런 동기부여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봐요.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지 그러면 운동하고 자기관리하고 하면 에너지가 좋아져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스페인 가고 싶었을 때 이제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나는 스페인 가우디 성당에서 뭐 타파스 먹고 골목 먹고 다 이루어졌죠. 뭐 본부 1등 6시 석촌호수 한 바퀴 돌자 뭐 이런 되게 심플하게 해요. 뭐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우영 이제 피칭을 보면서 그래 난 직구만 날릴 거야. 뭐 하여튼 뭐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건수를 되게 많이 하는 FC예요. 15일 만에 30건도 해먹고 또 이런 되게 많이 해요. 이관 고객을 만나면 타율이 높아요. 딱 이관 고객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인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처음 만나는 이관 고객을 고객님 처음 봤죠? 우리 근데 계약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어이없죠?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나? 우리는 사인을 하는 고객이 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에 관한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택권을 나한테 갖고 오는데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원래 이런 강의는 이제 여기가 처음이에요. 심리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택권을 나한테 가져오려면 기싸움에서 우월해야 돼요. 너가 전문가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고객에게서 당신이 전문가군요. 난 당신에게 가입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를 받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통일고감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적인 거를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상담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 전문가인데 너가 궁금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난 자세가 돼 있어. 뭐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치매 한참 팔았을 때 약관이죠. 진짜 이 치매 약관을 몇백 건을 만들어요. 저희 층에 다 동일한 우리 아이들이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한 건당 1,000원. 그때 집에 가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딱 태그 붙여가지고 밑줄 딱딱 그어가지고. 제 고객님들은 치매는 다 이 약관을 갖고 계신 거죠. 애들이 아주 그냥 최고예요, 최고. 많은 일을 했죠. 그 코로나 때는 그 마스크 줄 그거 진짜 한 1,000몇 개를 애들이 만들기로 했었어요. 한 해당 1,000원. 그래서 선택권은 나한테. 그래서 고객은 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더 합리적이니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뭔지 몰라.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실패도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메인 강의인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저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그 한 달치를 말일 전에 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늘 썼고 옛날에 셀프 썼지만 요즘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꼭 했어요. 이것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세 줄로 뭐 공부 1등 뭐 이런 건데 제 여기 눈에 띄는 거는 10명의 고객에게 중심 제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롤라종이 처음 나왔는데 큐브는 세일즈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툭 치면 그냥 계약이 나오죠. 하하하.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계약을 받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이어리에다 뭐라고 썼냐면 10명에게 중심 제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만나서 운전자 보험을 하러 갔다가 나 이번 달 목표가 중심 제한인데 내 제한이 10명에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 그냥 들어줘. 진짜. 왜냐면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럼 걔가 들어요. 야 됐어. 중심 따위 필요 없어. 나 바빠. 밥 먹으러 가. 그러면 아니야. 나 이거 하나는 체크해야 되니까 네가 들어줘. 그래서 제가 놀라종의 계약에 갈게요. 그러면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첫 달에는 한 명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의 다이어리에는 제한이었으니까 성공이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은 실패했지만 내 다이어리에 나는 10명을 제한하기가 목표였으니까 성공이 된 거죠. 다음 달에도 또 10명을 했었어요.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계약이 나와요. 이게 오늘의 핵심 노하우예요. 핵심 노하우. 우리는 과정에 박수 쳐주는 문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퍼포먼스는 분명히 나와요. 반드시. 그런데
결과에만 박수 쳐주는 문화로 거꾸로 하면 지쳐요. 나가 떨어지고 실력이 쌓이기도 전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라움을 계약하기 시작했죠. 50만 원짜리. 그리고 RP도 다시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계약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예 그 다이어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한결 출판사에서 제가 쓰고 싶은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고객들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이제 여기 나눠드린 그 30 요거가 이제 거의 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저는 썸머가 되기 전에 이 폴리스트를 꼭 써요. 뭐 그 작년도 거의 뭐 한 6, 7년 동안 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0명에서 50명도 써봤고 70명도 써봤고 근데 작년에는 제 목표가 트리플이었기 때문에 100명을 써봤어요. 100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사 선생님들, 여기는 뭐 맨 밑줄은 계약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죠.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써지지가 않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그 100명을 쭉 써보는 거죠. 써보고 나서 이제 윤혜영의 썸머는 저 1번부터 이 100번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활동했던 거 제가 여기 또 제목도 맨날 달라요. 사랑은 타임이 보온도 타임이 우연히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을 적절한 때에 만나서 계약을 얻고 싶구나라는 게 의지가 달리는 거죠. 이 탁상훈 고객님은 진짜 치과 원장님인데 저희 아들 치과 원장님인데 이분의 계약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이분의 명함을 진짜 몇 개월 동안 제 책상에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 지금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막 계약할 것 같은 날 그 치과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약속을 캔슬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오래 네.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만났고 여기 동그라미 친 건 다 계약한 거예요. 며칠 날 계약했다라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한 장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하고 이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금방 사장님인데 그 아직도 너 보험 잘 다 하니?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는 여이고 이분은 아이인데 사장님인데 보험하니? 네. 그래서 한번 쫙 보장 분석해줬다가 여기서 이제 패밀리 정시보 많이 받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신났어요. 완전 재밌었던 계약들이 많아요. 근데 7월에 진짜 쎄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계약이 그러니까 겨우 썸머를 한 거예요. 내 목표는 트리플인데 겨우 썸머를 한 거예요. 늘 7월에 썸머 그 이상 반 정도를 늘 업적을 쳤는데 작년 7월은 너무 업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이수진 원장님은 이제 저랑 이제 제 이관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꿈이 크는 갖다가 해지시키고 거치를 두신 일신압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엄청 많이 났던 분이세요. 근데 계속 관리를 해도 이 남편 원장님도 이제 정형외과 원장님인데 맨날 거절. 변액 싫다 거절, 뭐 싫다 거절. 그 옛날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성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어서 막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써 있었으니까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간 거죠. 금요일 날 11일인가 그때 이제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이 한 1,000만 원 넘게 나왔죠. 이제 상속통신 2개 크로스 계약 하시고 그 다음에 더드림 500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트리플을 확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썸머 초반인 거죠.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이제 트리플을 끝냈어요. 근데 이제 나의 썸머는 여기가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끝날 때 이 분을 만나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못 넣는 거죠. 나의 썸머는 이게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서 끝내놓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에 50이 안에도 잘 해서 들고 금도 받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되게 하기 싫은 것도 많았고
실패하고 여기서도 되게 많은 뭐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나의 2023년의 여름이 끝난 거죠. 사실은 이제 2024년도 아직 플리스트 다 못 썼어요. 이제 써야 돼요, 저도. 하지만 그냥 희망을 갖는 거죠. 어디서 비가 내릴지,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지만 나만의 썸머를, 나만의 축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건 우리 아들이 쓴 재밌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시를 읽고 이제 우리 큰애가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줘서 얘가 뭐라 하냐면 나도 내 안에 있는 힘은 모른다. 단지 소중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다. 그 힘이 내가 꿈을 이뤄 어떻게 쓰일 것인지 나쁜 일에 힘을 쓰는지 아니면 착한 일에 쓰일지 난 모른다. 하지만 꼭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쓸 것이다. 이거는 되게 이제 유명한 시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건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그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유명한 하여튼 누가 쓰신 글인데 그걸 보고 얘가 이제 쓴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믿어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누구보다 아는 게 나고 그래서 썸머는 늘 나와의 싸우는 것 같아요. 뭐 지점장님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나? 이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그런 걸 가져가는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노하우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알라딘에 주문할 때 하나 사면 택배비 붙으니까 그렇게 2개 사서 나눠주는 오늘 굿즈를 갖고 왔는데 차에다 놓고 왔나 봐요. 좀 이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선생님 통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뭔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강의입니다. 질문 좀 받을게요. 저기 지금 현재 큰아들 뉴질랜드 유학 가 있고 둘째 이제 쌍둥이에게 다혜리가 2월달에 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혼자 벌어서 돈을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씩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언니 질문 목소리 괜찮습니다. 아닌가보다 신뢰 때문에. 그전에도 맞아요. 이거 했는데 항상 느끼시는 게 되게 긍정적이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가끔 이제 힘든 사람들을 터뜨렸을 시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약간 힘든 게 멘탈을 보여주는 게 항상 힘든데 혹시 조금 멘탈 흔들리실 때마다 이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뭐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라든가 이런 게 성향가 있어요. 멘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루틴을 믿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사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면에 너무 늘 불안감이 있죠. 오늘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냥 나의 루틴을 믿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서 들어가서 좋은 에너지를 키고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그 A4 용지는 늘 제가 주말에 갖다 꽉꽉 채워놨어요. 이런 거. 나도 그런 어떤 좋은 루틴 있잖아요.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좋은 그런 기운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루틴은 그냥 아침 일찍 출근해서 워킹 타임을 밀리지 않는 거예요.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저희 지점에서 어떤 그 IMP 스터디가 저희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는 7시에 모여가지고 하는 스터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박인 게 하루도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IMP 스터디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이 파트너입니다. 다른 애들은 말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쟤네한테는 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같이 더 일찍 나와서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제 목표를 갖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지방 출장이나 이런 거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 아침 시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썸머는 사실 그 활동형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비가 내릴지 모르고 어디서 그럴지 모르니까 맨날 끝까지 그 내 30명의 플리스트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고 가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에 누구보다 박수 쳐주고 나한테 잘하고 있어. 너 잘할 거야. 끝까지 잘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100명을 다 만났는데 예전처럼 퍼포먼스가 없어. 그렇다고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말고 전략의 문제였나? 뭐 이런 거 한번 돌아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연차총회 가신 것 같은데 처음 가신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유연자예요, 유연자. 네. 거기서 강의하셨던 거죠? 맞아요. 네네네. 네. 약간 우리나라를 네. 벗어나서 세계를 세계 그 회원들을 향해서 네. 그렇게 하셨을 때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세요. 연차총회는 사실 제가 연차총회 갔다 오고 나서 성장한 케이스예요. 이제 잘 모르다가 MDR기가 딱 되고 나서 제가 토니 보든의 세일즈노트를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듣고 했어서 연차총회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상희, 김숙자 이제 선배님들이 회장 부회장이었는데 얘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알고서 등록을 했냐 이러는데 그냥 저는 혼자 등록을 한 거죠. 대부분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연총을 갔는데 그냥 무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스케일도 다르고 네. 그래서 되게 영감을 받고 나왔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 배운 걸로 와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 걸로 소화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게 잘 먹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만났던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네, 태국에 2명의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태국 한 명은 이제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오빠의 자녀를 사고로 부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하나의 친구랑 하나는 이제 그냥 이제 갓 결혼한 친구랑 이제 둘을 만났는데 다음날 날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걔네랑 찍은 사진도 있고 한데 이제 너무 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못 가다가 작년에는 이제 엄마가 밑에 와서 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엄마 돌아가시고 올해는 꼭 가야지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태국에 있는 다른 온 사람들을 물어보면서 너 얘네 알아? 그랬더니 야 우린 알리안치인데 얘네는 다른 회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얘네 알아? 그랬더니 얘 알아. 그래서 지금 화상통화를 시켜주고 거기 새벽 5시인데 화상통화하면서 내년에는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레지나라고 그때 제가 갔을 때 차기 회장이었어요. 네, 레지나를 만나서 레지나 강의를 듣고 이제 아이가 3시인가 4시인가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이고 뭐하고 해서 SS를 혼자 키운 너무 멋있는 여자예요. 그 레지나가 차기 회장이 된 거죠. 근데 그 레지나의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깊었어요. 사람들이 레지나 앞에 줄이 한 100명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레지나 앞에서 줄을 서서 있다가 레지나한테 제가 너의 강의가 되게 감동적이었다. 나도 얘 셋을 키우는데 너의 이야기가 되게 힘이 된다. 그랬더니
그 되게 스타잖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근데 뒤에 막 사람들이 되게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레지나를 만났죠. 레지나랑 얘기하다가 그때 너가 그래서 내가 새로 책을 썼는데 마지막 챕터에 너의 이야기가 나와. 아. 그랬더니 레지나가 나 보내줘. 나 너의 책을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 받아서 이제 보내주고 사진도 같이 넣어서 보내줄 건데 그 요번에 가서 또 느낀 거는 요번에 차기 또 회장이 있어요. 그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여자인데 그분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한테 배우라고 던져준 카메라로 자기가 아들이 안 찍으니까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피오르도 찍고 싱가포르의 블루문도 찍고 이런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높은 그 업적을 이뤄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강의가 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더니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갈 거다. 그때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사진 같이 찍었으니까 액자에서 드리고. 근데 제가 MDRT를 가면 매번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무대가 되게 넓구나. 그리고 다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FC들이 일하는 건 다 똑같고. 하지만 좀 더 다른 건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을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또 배운 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니까 보험 세일즈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고 좋은 것에 마음을 더 두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연총 갔다 와서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경험해봐야 되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람을 넓히는 거, 그다음에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초는 꼭 COT로 가야 돼요. 이유는 COT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MDRT로 갔거든요. 근데 COT로 가면 COT는 뷔페 먹고요, 앞자리 앉고요, 완전 그 누가 근데 설국열차래요. 되게 TOT, COT는 그냥 대우부터 달라가지고 완전 좋아요. 그래서 연초는 COT면 무조건 가봐야 돼요. 완전 대접받고 막 뷔페 먹고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연도 되게 달라요. 세션이 여러 가지고 COT 세션에 진짜 엄청 멋있는 테드 강연자들 나오고 직접 만나서 보니까 또 좋아요. MDRT도 훌륭하지만 COT면 강추해요. 내년에는 마이애미 갈 건데 마이애미거든요. 근데 저희 칸쿤 말고 칸바이어를 그거 한번 보자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길었죠? 또 한 명만 마지막 질문을 받을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